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한미금융그룹 한미부동산TV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부동산 세법 강의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말 큰 이슈죠. 특히 다주택자분들, 고가주택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잘 알아야지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주택자라든지 고가주택 소유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2021년도 6월 1일 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종부세 폭탄이 터질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보셔서 종부세를 피하는 방법까지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 보유세라고 하잖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인데요. 6월 1일에 딱 하루 보유하고 있었던 소유자한테 모든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매각한다 라고 하면 5월 31일까지 팔아야 되고요.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에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부세 이야기는 하지만 상가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기준부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번 표를 보도록 할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주택이 가장 관건인 이유는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자체가 낮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1주택자라고 하면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를 하고요.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안 낼까요? 그렇진 않아요. 종부세를 내긴 내는데 개인이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과표가 높아야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종합합산토지라고 하면 나대지, 잡종지를 이야기하고요. 별도합산토지라고 하면 상가나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속 토지 등을 별도합산토지라고 합니다. 종합합산토지 같은 경우는 좀 과세 기준이 낮긴 하죠. 공시지가 5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을 때 나대지, 즉 이게 뭘까요? 대지인데 그냥 빈 땅으로 놔두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징벌적 과세적인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재산세 자체도 보다 많이 걷는 부분들도 있는데, 빈 땅을 놀리지 말라라는 개념이다. 즉 우리가 나대지를 그냥 보유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상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꼬마 빌딩을 혹은 오피스 건물을 통째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종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시지가가 80억을 초과해야지 납부 대상이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상가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이 될 일은 없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기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종부세에 대한 기준은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현행에 대한 세율과 이제 노란색으로 바뀐 세율 구간이 보이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이 있고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일명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율 구간이 다르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 여기서 다주택자의 기준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자, 혹은 전국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세율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다른지는 한번 표를 보도록 할까요? 이 하얀색은 2020년도에 적용되었었던 세율인데요. 기존 세율을 보게 되면 0.5, 0.6, 0.7, 0.9, 1.0, 1.3 이렇게 0점 몇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다주택자라고 했었을 때 세율 자체가 그렇게 세기보다는 우리가 공제 금액이
9억이 6억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과표가 합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율이 높다라는 거지, 그렇게까지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종부세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었었거든요. 실제로 2020년도에 종부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일단 물론 부담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세율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종부세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세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으로 바뀐 게 개정된 세율인데요. 우선 1주택자 세율을 높여버렸죠. 0.6%인데 종전의 다주택자 세율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0.8, 0.9, 1.2, 1.3. 기존의 다주택자 세율을 1주택자 세율 정도로 높여버렸네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도대체 얼마나 높였을까요? 정말 숨도 못 쉬도록 만들어버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12, 16 대책 나왔을 때 올렸었지만 한 단계 더 올렸죠. 710 대책이 나오면서 올렸는데, 보면 기존의 1주택자라고 하면 0.6%인 게 1.2%로, 1.2%였을 게 2.2%로, 3%가 6%로 높여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일 때와 다주택자일 때 세율 차이만 하더라도 2배 이상 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기준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 표에서 또 보이는 게 법인 같은 경우는 과세 구간도 없어요. 무조건 단일세율로 최고세율을 때려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대책이 나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상한율 자체를 구간을 높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현실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한 페이지 상으로도 다 보이게 됩니다. 종부세가 법인은 거의 징벌적 과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부세 공제 6억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인은 무조건 다 세율을 때리는데, 여기에서도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부분도 무시무시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보게 되면 개인이라고 하면 과표만 94억을 초과해야지 최고세율 구간인데, 법인은 이거를 단일세율로 때린다. 정말 법인은 버틸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애초에 세분함 상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법인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종부세가 숨도 못 쉬게 나올 거다. 그래서 법인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거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종부세는 개인이 계산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표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 구조는 일단은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주택들을 합산하는데, 원칙은 인별과세입니다. 원래 종부세가 다 합산을 하다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인별과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6억 공제, 1주택자라고 하면 9억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80%였는데 1년에 5%씩 올려서 2021년도 기준으로는 95%로 늘어나게 됐고요. 2022년도 이후로는 100%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과세 표준에서 이제 종부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표대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물어보는데 끝이 또 아닙니다. 이 종부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빼고요. 1세대 1주택 세 공제가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장기 보유했다, 고령자 공제가 있다라고 하면 공제 부분을 또 빼게 되고, 그리고 세부담 상한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역시도 빼줍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에서 농어촌 특별세 20%까지 부과한 금액이 최종적인 종합부동산세 총 납부액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뭘 봐야 돼요? 재산세를 계산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다 내가 직접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니죠. 내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 부분은 흐름을 보시라는 부분이고요.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중 하나는 재산세를 빼준다라고 했는데 이 재산세를 다 빼주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랑 종부세랑 둘 다 거두면 이중과세가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중과세 구간은 재산세를 공제해 줍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공제하냐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1세대 1주택자다 라고 하게 되면
9억을 공제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9억을 초과하는 이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걷고 재산세를 걷게 되면 이중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내가 1세대 다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6억만 공제해 준다 했잖아요. 그럼 6억을 초과하는 9억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1세대 1주택자인데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장기 보유를 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두 가지를 합산해가지고 세액 공제 합계는 최대가 8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70세도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해가지고 합하면 90%잖아요. 하지만 최대 80%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원래 이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임은 물론이고 1인 명의로만 보유했어야 됐어요. 원래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다라고 하면 이 혜택을 적용해 주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비교 선택할 수가 있다. 각각 6억 공제 받고서 과세표준 적용했을 때 유리한지 아니면 이런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는 비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60%를 공제하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80%를 공제했는데 가면 갈수록 높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95%, 내년 이후가 되면 100%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부세는 또 높아지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이 뭐예요? 공동주택 가격인데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했잖아요. 몇 %까지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높이겠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10억짜리라고 하면 공동주택 가격 한 7억 정도로 70%의 반영률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90%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해가 가면 갈수록 종부세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가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한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다라고 하면 그럼 이렇게 종부세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1주택자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주택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공동주택 가격이 2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 A주택을 혼자서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9억 공제를 받게 되겠죠? 그럼 과세 표준은 11억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과세 표준은 11억이 되는데 그러면 종부세율은 6억에서 12억 구간인 1.2%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 똑같은 주택을 남편과 아내가 5대5로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금액들이 늘어나게 되죠. 6억 공제받게 되면 12억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8억으로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과세 표준 자체도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별로는 과표가 4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종부세율 자체는 0.8%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겠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면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다주택자는 인별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라고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20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런데 A주택이 있고 B주택인데 이거를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도 5대5, B주택도 5대5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똑같이 6억 공제를 받는 거는 마찬가지고 과세 표준도 4억이에요. 하지만 세율 구간 자체가 다르죠. 다주택자의 3억에서 6억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1.6% 세율로 간다. 이게 핵심이고요. 반대로 똑같이 두 채를 가지고 있지만 A주택은 남편 100%, B주택은 아내 100%로 가지고 있다고 했었을 때 세율 자체가 1주택자 세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0.8%로 간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알게 되면 사실 금액이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금 자체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소유 형태에 따라서 다른 건데 우리가 20억짜리 아파트고 공동주택 가격이 15억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갑이 혼자서 1세대 1주택자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종부세는 3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갑과 을, 즉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두 명을 합해가지고 123만 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머리를 써요. 자녀까지 넣어가지고 3분의 1씩 공동 명의를 했다라고 하면 종부세는 0원이겠죠. 왜냐? 6억, 6억, 6억 공제하기 때문에 18억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동 명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부세에 대한 부담들은 낮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똑같이 20억짜리 아파트고 공동주택 가격이 15억이라고 했었을 때 내가 소유 형태가 다르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게 됩니다. 똑같은 1세대 1주택이다라고 하면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공동주택 가격은 15억인데 이게 두 채인 거예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자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붙는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1,500만 원 넘게 세금이 나오게 되고요. 과표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집이 두 채인데 강남의 2주택자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억짜리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공동주택 가격의 합이 30억이라고 가정해버리면 와, 2021년도에는 무려 8천만 원이 넘게 종부세율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종부세만 이 가격이에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재산세는 별도로 더 붙게 되는데 재산세는 뺀 이유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고 다주택자고 따로 세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었지만 실질적인 우리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겠구나 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주택 가격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소유 형태인데 공동주택 가격을 20억씩으로 높였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면 1,300만 원,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면 4,300만 원, 그리고 내가 공동주택 가격 20억짜리 집이 두 채다 라고 하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종부세 폭탄을 내야 되는 거고, 공동주택 가격도 더 높아질 거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세금을 제대로 나누지 않으면 남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종부세를 줄이는 첫 번째 대원칙, 다주택자가 되면 안 된다. 똑같이 공동주택 가격 20억이라 하더라도 1주택일 때와 2주택일 때의 세금 차이가 1,300만 원이 4,300만 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똑같은 공동주택 가격이 20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유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칙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일 때는 공동명의보다는 1인 1주택을 맞춰라 입니다. 방금 전에 공동주택 가격 똑같이 20억이라고 했었을 때 1세대 1주택자는 1,300만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과표 20억에 두 채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유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갑과 을이 1주택씩 가지고 있으면 둘 다 6억 공제씩 받고 그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주택자 세율로 가기 때문에 366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2주택인데 남편과 아내가 부부 공동 명의로 둘 다 있다라고 하면 다주택자 세율이기 때문에 952만 원이다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제를 더 받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똑같은 과표 20억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일 때랑 공동명의인 부분이 더 낮긴 하지만 어차피 2주택이라고 하면 1인 1주택을 맞춰가지고 종부세를 절감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표 하나로 다 보여진다는 게 다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최대한 과표를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택의 소유 형태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세금이 몇 천만 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실감이 되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중간한 주택들은 정리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인별 1주택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내가 주택을 증여를 한다든지 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고가주택 하나가 있는데 조그마한 과세 표준이 몇 천만 원 안 되는 빌라가 하나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주택들은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뚜미
자, 이렇게 한미금융그룹과 함께하는 부동산 세금 코너,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세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